이번 교실혁명 역량 2에 맡은 김차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거 강의는 한 10분, 20분 정도로 다 짧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어차피 강사님들 나가시면 다 자기 스타일대로 바꾸실 거니까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시범으로 지금 코디네이터 학교 2개 하고 있거든요. 네, 2개 하고 있는데 참고로 2개 이상 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개 하기 힘들고 강사는 그래서 일부러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것까지 할 여력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코디만 하고 있고요. 그 2군데 가면 이제 정말 학교 분위기, 그러니까 가면 저는 학교 분위기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이거를 왜 신청했냐부터 물어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막 물어보고 이러면 여기는 좀 잘 되겠다 라는 그런 감들은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 추천드리고요. 이제 저는 지금 광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 항상 먼저 하는 게 교실 혁명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 교실 혁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말해서 네,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 혁명이라는 이름은요, 지금 말하는 게 항상 있었어요. 지금 교실혁명 미래교육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혁신교육하면서 계속 교실을 혁신해야 된다. 그전에는 뭐 531 교육과정 해가지고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 기반으로 해서 또 교실을 바꿔야 된다. 교실을 바꿔야 된다는 말은 20년, 30년,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왔을 때 생각해보면 별로 바뀐 게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90년대 학교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 보여드리면 어떤 거 뭐 차이를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학생 수 말고는 크게 지금의 형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거를 누가 개발했는지 너무 신기한, 가운데 칠판이고 양쪽 옆에 하나씩 있고 뒤에는 뒷 게시판 있는 그 전형적인 모듈을 누구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저는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것처럼 저 때만 해도 선생님이 거의 원툴이었죠. 원툴. 칠판과 분필. 모든 수업이 1교시 국어 쫙 판서, 2교시 수학 쫙 판서, 3교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원툴이었어요. 원툴. 그 다음번에 이제 뭐 저 때랑 하면 혹시 궤도 아세요? 궤도? 유튜버 말고 궤도 아시는 분 최소한 저랑 비슷한 세대예요. 자, 아무튼 궤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던 거. 그 다음에 OHP 필름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공학적 도구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디지털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꾼 사건이 4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교단 선진화 사업이죠. 교단 선진화 사업. 기억나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200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이때 핵심은 뭘까요? 교단 선진화 사업의 핵심은 그쵸, 컴퓨터와 인터넷을 교실에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뭐 교사 커뮤니티서부터 시작해서 인디스쿨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인디스쿨 2000년이에요. 2000년.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디스쿨이라는 친구도 2002년인가 그렇다. 아무튼 인디스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뭐 티나라 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아이스크림까지 이르기까지 저 때 폭발적으로 이제 뭔가 도구를 사용한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가장 쟁점은 선생님이 이제 클릭 교사를 양성한다. 약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티나라 하나씩 클릭 동영상 보여주고 클릭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도 쏙 들어갔어요. 어떤 선생님도 모든 수업에 아이스크림 클릭하면서 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결국 정책은 들어오지만 이거를 선택해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다 선생님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는 어떠한 저항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저항과 선생님들의 심리적 허들이 있어요. 허들. 그거를 넘기가 힘들지만 결국은 하다 보면 넘게 된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 다음 번이 언제였을까요? 2010년도 초반에 스마트 교육이었어요. 스마트 교육. 지금 보시면 자기주도적 학습 흥미 수준과 적성 풍부한 자료 정보기술 활용, 이거 그대로 떼다가 AI 디지털 교과서에다 갖다 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 때 이때 신규교사로서 막 선도교원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이랬는데 당시에 토론할 때 가장 많이 토론했던 대상들이 학부모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선생님들이었어요. 같은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아이들한테 1인 1 태블릿 PC를 주냐. 애들 다 망친다. 그런 얘기하고서 인터넷을 어떻게 가냐 학교에. 그래서 애들 막 게임만 하고 다 중독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카카오톡이 초반에 나왔을 때 다 무슨 주장을 했어요? 초등학생 카카오톡 가입 안 되게 해주세요. 어떤 건지 알죠? 근데 모든 정책을 그렇게 하나로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 한창 문제가 카톡 지옥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초대하고. 그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기능만 만들면 되는 것을 아이들 아예 스마트폰 안 쓰게 해주세요. 카카오톡 가입이 아예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생각한다는 거는 이제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면 아이들 중독이 걸릴 것이다. 혹시 여기 자녀 있으신 분 중에서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홈런이나 천재에서 나온 밀크티 시켜보세요. 중독되나? 지겨워 죽으려고 그래요. 제발 시키지 말아달라고 해요. 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두려움부터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저 기기를 주면 중독이 나온다? 중독은 게임과 쇼츠에서 나오는 거지, 콘텐츠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애들이 기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중독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초반의 허들이 굉장히 클 것 같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2016년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필수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활성화 교육이 되고 이때서부터 거의 없다시피 했던 중학교 정보 선생님들, 중등 정보 선생님들이 이제 헐헐 날개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뭐 블록 코딩서부터 시작해서 5, 6학년 실과에 코딩이 필수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 사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사건이죠. 코로나예요, 코로나. 저는 코로나가 대한민국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전 국민이 반강제로 스마트화해졌어요. 저희 어머니도 주에 접속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2019년에 줌이라는 거를 제가 있었던 실전교사 있잖아요. 실전교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줌을 써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그 쓰는데 한 10명 하는데도 10명이 접속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카메라는 어떻게 해? 소리가 안 나와? 막 이랬어요. 그때만 하더라고. 5년 전만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떤 누구에게 줌 접속하라 그러면 알아서 카메라 켜고 아무래도 음소거하고 그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2019년에 패들렛 강의 이런 거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 막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게 실시간으로 되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선생님들이.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상처받은 것도 많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들. 그 이후로 이제 긍정적인 면은 젊은 선생님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디지털에 능숙해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난하게 적응할 거라고 봐요. 대부분은 적응할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온다는 사실도 모르는 학교에 한 7, 80%의 선생님들 거의 모르셔요. 그쵸? 저희들이야 이렇게 있으니까 막 디지털 교과서 어디가 이번에 붙었대 우리랑 관심 있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게 뭐야? 그러면 교과서 안 써? 책 안 써? 그거 PDF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허들을 넘기가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보여드리는 게 이거였어요. OECD 평균 점수, 피사라는 거를 매년 4년마다 하잖아요. 근데 2018년이랑 2022년 비교해보면 2018년이랑 2020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OECD 주요 국가들이. 어디만 올랐어요? 놀랍게도 네, 대한민국만 모든 점수가 올랐어요. OECD 점수가. 원인이 뭘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원인이? 제가 이거 토론회 갔었거든요. 세 집단이 왔어요. 1번 교사 집단이 왔어요. 2번 사교육 집단이 왔어요. 3번 교육부가 왔어요. 와가지고 서로 한마디씩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교사 집단 대표가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이다 하면서 눈물 한번 훔치고 이러셨어요. 네, 그쵸? 그 다음번에 그 사교육계에서 왔어요. 뭐라 그래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안 보냈지만 학원은 보냈던 우리들의 힘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부에서 나오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등교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최대한 교육회복 운동을 펼쳤던 교육부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힘이 가장 컸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는 공교육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정확히 정답 얘기하면 뭐 전부 다겠죠, 솔직히. 그렇죠? 어디에 딱 하나의 영향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겠지. 근데 별로 좋아할 건 아닌 게 표준 편차가 세계 1위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표준 편차가 세계 1위. 무슨 소리냐면 잘하는 애들이 평균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네, 잘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19 상황은요, 최상위권 아이들한테는요, 공부하기 최선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런 친구들은 학교에 안 가도 자기주도 학습, 자기 시간 관리, 자기가 뭐 부족한지 메타인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학교에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 입시라는 측면에서, 점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고 이제 드디어 2023년 챗GPT발 AI 혁명이 들어오면서 2024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죠. 이렇게 가끔씩 저한테 그래요. 이번 정부는 왜 이렇게 뭐 디지털의 진심이냐. 맨날
그 디지털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뭐를 알고 있냐면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을 지금 보면 소양이라는 걸 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거든요. 1학년 담임인데 저희 아이들 왔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거 두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한글 떼고 가야 되나요? 아이들 덧셈 뺄셈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딱 두 가지만 물어봐요. 대부분 다 학습적인 측면 두 개. 왜 그럴까요? 소양 때문에 그래요. 소양. 얘네들을 못하면 다른 거에서 학습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뭐가 들어왔냐면 디지털 소양이 껴들어왔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만큼 디지털도 강조한다. 그래서 저도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태블릿 PC로 막 이것저것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1학년에 태블릿 PC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제가 드래곤볼 모으듯이 이렇게 이제 전학생 거 무슨 뭐 남는 거 안 쓰는 선생님 거 해가지고 6개 모았어요. 6개 모아서 6모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 써요? 라고 얘기하면 목요일 날 5교시 딱 1시간만 해요. 목요일 5교시는 선생님과 태블릿 PC로 하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저희 학부모님들한테 저는 무조건 하지 않고 언제나 학부모들한테 알려주거든요. 디지털 교육 한다고? 그럼 막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 근거로 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글이나 수학처럼 디지털 소양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한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안 하고 거의 다 키고 끄고 종료하고 자판 알아보고 한영 바꿔보고 그 다음번에 어디 접속해보고 자기 개인정보 그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만 해요. 그래서 애들 별로 재밌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태블릿 PC를 주면 아이들이 중독된다는 거는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제대로 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하면 아이들은 지루해야 합니다. 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 것들처럼 이제 전 교과에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디지털 소양, 이거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전 정권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디지털에 항상 뭔가 발전하고 새로운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허들이 굉장히 크지만 결국은 현장 선생님들이 그거에 적응을 나가고 또 그거를 저는 제일 놀라웠던 사건은 줌이었어요. 줌 활용. 줌은 커뮤니케이션 도구거든요. 근데 그걸 교육 자료로 승화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배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것들 하고 아니면 막 마피아 게임 이런 것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저력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혁명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혁명,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항상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가 차이냐? 이번에 말하는 혁명은 어떤 차이일까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거 혹시 여기 다 혁명교사이신 분? 네. 아우 대단해요. 저는 이번에 수료를 못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거 60시간짜리였나요? 그래서 19시간 수료했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진짜 네, 이런 거에 되게 약해요. 저는 진짜 이런 거 챙기고만 하는 거.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2,000명 모집했는데 12,000명 다 모집은 안 되고 한 10,000명 좀 넘게 모집되고 한 8,000명 정도 수료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모르겠어요. 팩트는. 근데 보면 4월에 모집을 해요. 5월에 모집을 해가지고 연수를 해가지고 여름방학이 거치고 지금은 이제 찾아가는 연수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뭐부터 느꼈냐면 요거에 느꼈어요. 요거 못 빠졌어요? 빠진 거 보이세요? 유치원 빠졌어요. 유치원. 생각해보세요. 교실을 혁명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면요 공교육인 유치원도 혁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유치원은 의도적으로 뺐어요. 그럼 뭘 뜻해요? 이 연수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AI 디지털 교과서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혁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유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안 쓰니까. 만약에 초등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용이 안 된다 하면 초등도 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방어를 하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주강사, 부강사 나가시는 것도 아직 AI 디지털 교과서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11월 말에나 나올 텐데 그러면 그것도 적용하시고 하는 거에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쪽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저는 다른 에듀토크나 다른 AI 코스웨어 좀 알려드려요.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할 때는 이 얘네들이 각각에 있는 이 기능들이 다 합쳐져서 나온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하이러닝 대상으로 소개해도 되고 뭐 아이스크림에서 하는 클래스 툴 막 기존의 코스웨어들 소개해도 선생님들 감 잡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그 교실혁명 이해를 했을 때 그래가지고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 이거를 필수로 지정해놨잖아요. 이건 필수고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필수인 건 이 과정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어요. 2번. 교실혁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아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마 선생님들 다 스타일대로 따로 하실 텐데
처음에는 이제 그동안의 이 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그건 반감도 커지고요, 허들도 커져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성장이라는 단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혁명, 혁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럼 내년의 핵심은 어떤 거냐?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뀔 디지털, 뭐 자유시간, 고교학점제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건데 거기서 디지털의 그 힘이나 디지털 기반으로 뭔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한번 바꿔보자 라는 것들 말씀드리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게 이제 나가시면 떠먹여드려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11월, 12월 특히 대부분 정리되면 이제 12월에 강의 나가실 거거든요. 12월에 나가면 그게 학교에 얼마나 민폐인지 나간다는 것 자체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업 연장도 하는 거고 저희 컨셉이 2월 달에 집중 워크숍 하는 컨셉으로 이제 잡은 이유도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수를 그냥 딱 오시기만 하면 다 할 수 있게 기기도 가져가고 네트워크도 거기서 깔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명 교사들을 이제 1학기 때 집중 연수를 하고 방학 지나가지고 이제 2학기 사업을 이제 찾아가는 연수 컨설팅이잖아요. 그래서 혁명교사서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이 흐름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적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한 번은 드러나 보고 오게 하는 게 핵심인 이제 연수이지 않을까. 본질 자체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뭐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 AI 디지털 교과서는 뭐 단순 도구일 뿐이고 선생님의 수업이 핵심이고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런 단순 도구를 몇 조씩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어쨌든 AI 디지털 교과서에 그리고 가끔씩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 토론도 되게 많이 하러 가거든요. 국회나 이런 데 가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기왕하기로 한 거면 전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이거 자체가 뭐 초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선생님이 좀 골치 아팠던 문제들을 일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왕하기로 했으면 대신 그러려면 뭐 하드웨어도 돼야 되고 뭐 네트워크도 돼야 되고 뭐 선생님도 그거 잘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 허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마음 심적 허들 그러니까 한번 연수해드리면 선생님들 되게 신기하세요. 저번에는 이제 한번 컨설팅 가가지고 저희 진짜 완전 학군지 광명의 가장 학군지 세상에 신세계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요 그 허들을 넘는 거는 쉽지 않지만 실제 해보면 이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이 정도로 할게요.